오늘 특별히 우리 이 국제 어, 우리 네, 중세 외국인 학교에 우리 부모님들 여기 주재원으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유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또 문제죠. 그래서 혹시 중학교 이상 자녀 있으신 우리 부모님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중학교 이상이다. 네네네. 네, 많으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꽃길은 지났고, 예, 많은 고뇌와 함께 이 애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그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과 오늘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아서 이제 전체적인 통찰을 좀 잠깐 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온전한 자녀, 온전한 부모로 함께 성장하기라는 모토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아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메시지가 돼요. 나는 과연 엄마로, 아빠로, 또 한 사람으로 어떠한 그간의 메시지가 되었을까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실 것이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나는 그럼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좀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좀 잡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주제로 생명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비가 꿀을 먹고 있죠. 너무 아름다운 나비가 하늘을 열고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끔찍한 애벌레였죠. 징글징글한 땅을 기어다니고 풀을 갉아먹는 해충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정말 애벌레처럼 징글징글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종국엔 하늘을 하고 꿀을 먹을 존재로 자라날 걸 믿고 양육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타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또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은요, 우리 아이들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만 하늘을 날고 꿀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나비가 꽃자락에 다니며 생명을 넣어주는 것처럼 암술수술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생명력 넘치게 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그러한 리더십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 아닐까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글로벌 반응가치 연구소 대표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너무 반갑죠? 30여 분의 소장님들과 함께 이 생명주의 성품 성교육을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독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59개의 청소년 성문화 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58개의 청소년 성문화 센터와는 다른 오로지 유일하게 생명주의 성품 성교육을 하는 구리시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위원회라고 하는 코야드가 있거든요. 한국에도 코야드 지부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이사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으로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마약 중독 예방 교육, 학교 안에서 선고충 자문위원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인데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acap.kr 앱솔루 칠드런 앱솔루 페어런츠 온전한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라지만 결국은 부모인 우리가 온전해져야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해진다는 걸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그 의미를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바른가치 연구소를 잠깐 소개하자면 미취학 아동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형극이 있습니다. 인형극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남자와 여자로 얼마나 특별하고 다르지만 얼마나 상호 보완적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로 심어주는 교육이고요. 여러 각종 중독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마약과 흡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방 교육을 전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분들 많이 만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만 온 게 아닙니다. 독일에도 갔고요. 베트남에도 3년 이상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인회에서 가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KGS 국제학교 이곳에서는 작년에 MOU까지 맺어서 1년에 2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니는 걸까요? 제가 저희 연구소를 PR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온 같은 이유입니다. 함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건강한 정체성과 올바른 성가치관으로 자라나는 바로 그 한 생명. 건강한 정체성과 올바른 성가치관으로 자라나는 그 한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멋진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많아지면 사회가 되잖아요. 사회가 커지면 나라가 되고요. 지금은 2025년도 지구촌 한가족으로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인류를 이어왔고 이 땅의 존속을 책임지는 결국엔 그 소중한 한 생명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요, 여러분들은요, 나 같은 존재가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독보적이고 아주 특별한, 너무나도 소중한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결과물이요, 여러분들이세요. 우리의 자녀가 인류의 결과물이고요. 저희가 그 인류의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소중한 한 생명으로 여러분들도 소중하시고 또 소중한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케어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수고 많으시고 예, 너무나도 여러분들 소중하다고 우리가 서로를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하십니다. 브라보, 유얼 라이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교육이 필요하고 성가치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 또 특히나 한국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 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기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대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만두 사줄게 하고 부른 선생님이요.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유통한 공무원이 즉시 퇴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중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정치계, 의료계에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모 여고의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라고 했더니 11만 여건 이상이나 학교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성사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의 교사상을 받은 미국의 여교사가요, 알고 보니 아동 성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 성애자였다는 거죠. 왜 이러는 것일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곳에서도 이런 성폭력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폭력은 줄어들지만 성폭력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전의 한 중학교에 여교사가 여제자와 함께 동성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서로 주고받은 이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이 성적인 스킨십까지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런 교제를 하고, 나중에는 헤어지자라는 이런 통보를 받고, 이 친구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가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위기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처럼 다른 친구들도 이러한 피해를, 상처를 받기를 원치 않아서 이 사건을 고발해서 알게 된 일들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꿈을 키우고 우정을 나눠야 될 학교 안에서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친구들이 한쪽은 성희롱으로, 한쪽은 가해자로, 한쪽은 피해자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은 싫다고 하지만 강압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대상이 이제는 청소년에서 점점 아동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이 나라를 이뤄가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전 국민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가 교육뿐만 아니라 성교육을 해왔는데요. 2001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세워지면서 여성가족부가 성교육 부분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사안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성폭력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대책을 뭐로 내놨을까요? 뭐로 내놨을까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님들? 네? 네? 대답을 빨리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네? 성교육이요. 맞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희 나라는 해마다 15차씩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꾸준히 해왔다는 거죠, 성교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는 결국엔 대책을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라는 국민들의 이야기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미 2010년도에 개인과 민사를 넘어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간음죄나 추행죄가
현행으로 징역 5년 이하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면 2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강화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실효성이 없던 거죠. 2019년도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내놨지만 우리가 2021년도 혹시 N번빵 사건이라고 아실까요? 네. 희대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이 온라인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형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 안에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논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을까? 우리가요,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이 범죄는 강력범죄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이 이에 해당하고요. 안타깝게도 청소년들까지도 다른 세 가지는 그래도 줄어들거나 조금씩 증가하는데 성폭력만큼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남녀노소 모두가 모인,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런 성폭력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성이 많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머, 나 성희롱 당했네. 라고 남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이제, 사건들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남녀노소 모두가 모인 이곳에서 이러한 끊임없는 성범죄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성적으로 함몰이 되어서 그렇게 상대방이 싫은데도 강압적인 그런 행동들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음지로 들어가서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닙니까? 차라리 아니 네덜란드나 캘리포니아처럼 독일처럼 아예 성매매를 합법화해주면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나라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성매매 알선을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 처벌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일찍이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는데요. 너무나도 합법화가 되니까 이제는 이러한 성매매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버스들, 시내버스에 헐벗은 여인들의 광고판이 부착이 되고 광고판에 전광판에 헐벗은 여인들의 이 성매매가 광고가 되고 학교로 등교하는 그 길 안에 건물에 헐벗은 여인들이 이런 광고판들이 이제는 뭐 비일비재하게 문화가 돼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요, 뷔페형 업소까지 마치 커다란 백화점처럼 이런 업소까지 생겨서 이곳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결혼식도 하고 아이들 돌잔치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성매매까지 하는 이러한 업체가 생겼는데요. 유럽 최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너는요. 토크쇼에 출연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알리고 그리고 대접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수성가를 했나.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5년 동안. 그 5년 동안 인신매매를 당했고 이 건물 지하에 그 인신매매를 당한 아이들 5명이 1명, 4명 중 1명은 어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처벌을 당했어요. 징역형으로 갔거든요. 결국은 성윤리가 무너지면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무너진다는 거죠. 혹시 저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저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가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을 때 검정색 봉고차만 있으면 우리 도망갔었습니다. 뉴스마다 봉고차를 조심하십시오. 오늘 또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처벌이 되니까 인신매매가 없어지고 아주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구나. 오히려 성매매를 하는 그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인권은 더 바닥으로 내려갔고 삶의 질도 오히려 그들은요 더 큰 범죄 조직에 개입이 되면서 폭행, 살인, 마약 범죄, 강제 낙태, 영아, 유기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생명을 대하는 소중한 그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할 때 메릴 버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은 인간 혁명이다. 우리는 마음의 내적 자세를 바꿈으로써 우리 삶의 외적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이 하는 외적인 말과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이 내재된 것을 바꿔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동의하시나요? 맞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내적 자세를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 뭘까요? 뭘까요? 네? 네, 아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이겠죠. 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마음과 생명이라는 이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요,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형성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생명을 대하는 태도로 형성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생명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생명? 그렇죠. 내 생명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잘 형성이 된 친구들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친구들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우리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고 특별한지 상호보완적인지,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예방 위해서 너무나도 효과적인 책입니다. 저희가 교환이기도 한데요.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마음심과 생명생자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 무슨 뜻의 한자가 될지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성성. 아, 그렇죠. 성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성으로 생각하세요. 남성, 여성? 성성? 몸성? 막 이렇게 생각을 우리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뜻입니다. 성자는 맞아요. 혹시 아실까요? 네. 네. 어머니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네. 리플릿을 들고 계셨군요. 역시, 그래서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성품성자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이 성자가 성품성자였다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15년, 20년 넘게 성교육을 받아왔지만 생명을 대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을 어떻게 형성시켜야 되는지 이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몸성, 성성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강력계 경찰이셨어요. 지금도 이제 경장으로 승진하셨는데 2015년도 성교육 UCC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신 이분이 바로 Just Say No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금상을 받으셨어요. 자, 어떤 걸 이야기하셨냐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혹시 이 교육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네. 이 교육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한 10년, 15년 정도 해왔단 말이죠. 어느 날 이분이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와가지고, 어머, 우리 아들 오늘 뭐 배웠어? 하고 엉덩이를 두드리는데, 엄마,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 도대체 뭘 배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가해자 범죄다. 막 이랬다는 거죠. 요즘 이런 교육을 배우는구나. 그럴 때쯤 어느 한 교수님이 과연 바로 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 교육이 실제로 범죄자와 단둘이 있었을 때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받은 겁니다. 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 교육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외쳐야죠.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범죄자와 단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많은 사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살아 돌아온 아이들은 중증 장애로 아니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인질범과 함께 있을 때 그 인질범을 자극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특히나 성범죄자는요, 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외치는 그 아이의 입을 막고 결국 이 아이들의 생명을 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력하게 제발 그 교육 그만하세요. 어떻게든 그곳에서 살아 돌아와야 돼. 그걸 외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을 통해서 교육부와 경찰청이 2016년도부터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교육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성교육은요, 우리가 국영수는 잘못 배우면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성교육은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성교육은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교육은요, 일정한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성교육에 대한 역사가 50년도 채 되지 않았고,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영수 선생님들은 국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 5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어요. 일정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성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관,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똑같은 PPT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어지고 그것을 동일시 교육이 되어져 온 것이 지금의 성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거든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 시대의 풍조와 사상을 그대로 담고 우리에게 교육되어진 것이 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성교육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 해당하는 이러한 예방교육은
그 교육이 결론이 입증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죽은 시체로 싸늘한 그런 죽주장애로 돌아오고 나서야 교육에 오류가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또 학교 현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 외에도 함께 이루어져 왔던 성교육을 저희들이 이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재조명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작용의 열매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우리 부모님들,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이프 섹스라고 하는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이퍼 섹스라고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상대방이 성적인 요구 나 싫어라고 했을 때 거절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성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합의동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상대방과 합의만 했으면 그 다음 쾌락을 즐길 수 있다라고까지 가는 겁니다. 마음껏 괜찮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성관계를 하기 위한 세이프 섹스. 그래서 피임 콘돔 교육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과연 안전하게 해줄까요? 상대방과 합의했어요. 너무 사랑한대. 근데 유부남이야. 유부녀야. 미성년자야. 동성이야. 위험하겠죠? 어떠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없이 펼쳐진 그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막다른 길을 코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서구 유럽에서 그 교육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세이프 섹스 교육이고 지금 10년, 15년 이루어졌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앱스턴스 교육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바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사회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정체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으로 자라는 그 소중한 한 생명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에 마땅히 성장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주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치게 나갈 수 있는 책임과 절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앱스턴스 교육입니다. 네, 그 교육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이프 섹스 교육에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애화라는 이 단어만 안고 가셔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성애화되면 안 됩니다. 성장을 해야지. 성애화는 성적으로 함몰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섹슈얼라이제이션. 성에 함몰이 되어서 성적인 상황도 성적인 대상도 아닌데 모든 것이 다 성적으로 보여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섹슈얼 오브젝티피케이션, 성적인 대상화가 일어나요. 내 옆집 아저씨고 옆집 누나고 내 옆집 오빠고 내 친구고 선생님이고 부모님인데 성적인 대상으로 그냥 온통 보이는 겁니다. 성적인 환경이 아닌데 그냥 온통 성적인 환경을 아무 데서나 놀이터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장 고도로 성애화된 사람이 조두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조두순? 아시죠?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내 성적인 욕구를 풀도록 그 아이의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애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애화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남학생 9명이 임신하신 여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자해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성교육을 못 받았나? 어떻게 그렇게 하지? 해마다 매년 5회 이상 외부에서 오는 전문 성교 강사를 통해 성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들어오신 성교육 강사들의 자위에 대한 통찰은 괜찮아? 건강한 거야? 내가 스스로 조절하면 돼? 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한 거래. 스스로 자신들의 생식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것인지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지식에 대한 알 권리, 행동할 권리를 줍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부끄럽다라는 이 양심, 그 수치심의 감각이 남아있어야만 내가 성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한 수치심이 망각된 이런 행동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3월 달에 구로구 아파트, 서울에 있는 구로구 아파트에 있었던 일이고 4월 달에 JTBC 뉴스로 방영되었던 내용인데요. 그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공지문이 걸려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5, 6학년 남자 아이들이 또래 여자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야, 우리 성관계 놀이 하자. 얼마면 돼? 내 거 보여줄 테니까 네 것도 보여줘. 여자친구들이 왜 우리한테 그래?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야, 다른 아이들은 엄마랑 다녀서 안 돼. 니네들이 딱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관계라는 것을 마치 놀이처럼 자신의 생식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 이 아이들이 도망가니까 미수가 됐잖아요. 8세 여아가 학원차에서 내려오니까 그 아이를 따라가서 자신의 생식기를 보여주고 네 거 보여줘. 이랬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9년도 이 일은요, 지금도 제가 가는 곳마다 지자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5세 남자아이 몇 명이 5세 여아를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속옷을 벗고 요도, 질, 항문, 이 생식기를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성교육은요, 생식기 위주의 몸 교육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생식기 그림 그리고 명칭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을 했고, 여자의 질 속에서 초록색 고름이 나와서 알게 됐고, 남아 부모님과 여아 부모님이 국회 청원까지 하면서 싸웠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뉴스로 회자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댓글도 달고 막 이랬던 사건인데 이것이 지자체마다 가는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생식기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자, 우리나라에서 이 성교육 교재를 혹시 방송으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여러 나라, 예,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 책입니다. 덴마크의 How a Baby is Made라고 하는 성교육 책입니다. 대표적인. 근데 이 책이 벌써 번역이 되어서 들어와서 이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이 지식을 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몇 살이든 부모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걸 알려주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제가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읽고 재미있거든, 신나고 멋진 일이야 하면 아이들은 아직 메타인지가 안 되고 어떤 배경이나 통찰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 그대로 거울투사가 되어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동 발달 단계상 아이들이 엄마, 난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고 묻는 5, 6세의 아이들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처음으로 드는 시기예요. 너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너를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랑을 나눴고, 그 많은 스토리텔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배제하고 마치 지식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도대체 싸우는 건 나 때문인가? 난 도대체 누구지? 난 뭐지?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그 시기에 이렇게 드디어 올 것이 왔어 하면서 이런 교육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책의 이 책은요, 생식기 위주의 몸교육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으로도 부족해. 실제로 TV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자원한 어른들이 나와서 어른들, 남자도 여자도 생식기가 다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을 초등학생 앞에서 했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렇게 자신의 이러고 보여주는 사람 뭐라고 하죠? 바바리맨이죠?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저희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도망가! 신고해! 이래야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저렇게 하는 이 교육은요, 제가 볼 때는 소아성애를 합법으로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와 문화가 다른 이러한 나라의 이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요, 남자, 여자 옷을 벗기고, 남자, 여자 옷을 벗기면 생식기를 가리면은 남자 여자인지 구분 반가요? 그리고 생식기를 떼었다 붙였다. 어디 어디 수술하면 남자 여자가 바뀔 수 있다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성 가치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어른들 이렇게 생식기가 다 달라. 자, 이러한 교육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모빌 걸어주시죠? 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만들어진 이 뉴런들이 반응을 할 때, 눈으로 통해서 보는 것에 반응을 할 때 이 뇌가 길을 네트워킹을 하거든요. 우리는요, 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본대로 따라하는 것이 뇌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학습 이론을 정립하신 알버트 반드라 아시죠? 알버트 반드라가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십니다. 이분이 인풋한 대로 우리는 아웃풋한다. 우리가 무엇을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아웃풋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인풋하냐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부모님께 받은 내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사회적인 요인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무엇을 인풋하느냐가 결국 이 아이의 말과 행동을, 이 아이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대로 거울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은요, 교육학과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으로도 1961년도에 이것을 입증했거든요.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을 어른이 대하는 태도를 아이에게, 남아여에게 보여줬더니 그대로 따라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회학습 이론을 정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EBS에서 이 실험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 방에는요,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방에는 친절한 행동, 사랑해주는 모습. 세 번째로는 무관심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 방에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저렇게 칼로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을 찌르고 자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내면이 파괴되는지, 이것이 아이의 모습이 되는지 아이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울투사가 되는 겁니다. 9명 중 잠시 후 7명이나 공격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컨텐 똑같다.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을 텐데도 아이들이 잡지 않죠.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병도 공격적인 정확히 행동을 하는 자신이 본 겁니다. 행동을 우리 그대로 부모님들이 따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길 원하시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나길 바라시죠? 우리 아이들은요, 보고 들은 대로 우리들의 세 아이들이 번째 따라하는 그룹 겁니다.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한교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매체의 될까? 영향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고민이 엄청났다는 되시잖아요. 것 알고 노벨상을 가장 계셨나요? 많이 받은 유대인들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성교육을 가장 빨리 한다고도 하고 가장 늦게 한다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지식 위주의 이 성교육은, 유대인들은요, 성지식 교육? 그건 결혼하기 전날 밤에 가르쳐도 무관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너무 과도한 이 성지식들은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성숙도나 인프라에 맞게 그 아이의 모든 배경을 아는, 성애화시키지 않는 부모님들이 단계단계 해주시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가치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된 아이들은요, 세상의 다른 어떠한 이슈들, 저런 자극적인 책이나 이런 교육들이 들어와도 올바른 가치 위에서 그것들을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고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 아시죠? 세상의 문제들,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그 하브루타 교육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토라 교육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8세 아니면 13세까지 외우게 해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두고 그 위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슈들, 대상, 물질,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올바른 건강한 성 가치관 교육이겠죠. 생명을 대하는 태도,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고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개념들을, 올바른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지식 또한 일반 지식처럼 생각해서 지식을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성지식과 일반 지식은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도 공부 잘하셨을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도요. 그런데 우리가 국영수 공부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수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사칙경산, 방정식, 함수, 미적분, 통계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타고라스가 아니 어떻게 이런 정의를 내렸지? 피타고라스를 막 따라하고 서칭하고 막 모방학까지 행동학까지 제가 갔을까요? 됐을까요? 아니죠. 네. 그랬다면 제가 학자가 됐겠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조. 아니, 어떻게 실록을 이렇게 썼지? 글을 따라하고 서칭하고 모방학까지 행동학까지 우리는 안 간다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서 얻은 통찰은 그렇구나로 끝나죠. 일반 지식은 일반 지식으로 끝나는데 성지식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호기심이 욕구와 충동으로 자극이 될 때 성적인 욕구와 충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이 욕구와 충동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자극되어 버리면 이것이 결국 행동화와 모방화까지 가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뇌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기가 본대로 따라 행동하는 건요, 뇌에 그대로 본 그대로 각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뇌의 발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뇌를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눈을 통해 들어온 후두엽의 시각이 가장 먼저 발달이 되고 이 윗부분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모든 고차원적인 사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 전두엽이 가장 늦게 완성이 되는데요. 뇌의 발달을 볼까요? 남자는 30세가 되어야 전두엽이 완성이 돼요. 여자는 25세쯤 되어야 전두엽이 완성이 됩니다. 늦게 완성이 되죠?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건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 전두엽의 기능을 선생님과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저 1층의 뇌관이라고 하는 초록색 부분이 바로 생명을 관장하는 뇌인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요. 우리가 소화기관이나 심장, 쿵쾅쿵쾅 뛰는 것 인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뛰고 있죠.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한기를 느끼는 생명을 관장하는 뇌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2층에 저 보라색으로 표현된 변형계, 충동, 감정, 이 본능적인 것을 느끼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 중2 덕분에 누가 못 쳐들어오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북한이 못 쳐들어오고 와요. 왜 감정이 어떻게 널뛸지 몰라서. 그 정도로 감정이 널뛰는 이 시기가 근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프면 울 수 있어야 병들지 않고요. 무서운 걸 느껴야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감정이 잘 자라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마구마구 널뛰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 그만하고 이제 밥 먹어 얼른 나와라 했을 때 으이 짜증나 하면서 문을 꽝 감정 널뛰어가지고 그러려고 했으나 그것을 조절하면요 이 3층의 뇌 내피질이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뇌는 13세가 되면 성인의 뇌 크기와 똑같아져요. 하지만 이 뇌는요 이 안에 있는 이 뇌는요 80%밖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20%이 3층의 뇌 내피질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로 네트워킹이 되는 거 하면 아니면 하지 않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의 8대 다중지능 이론 아시나요? 언어, 논리, 사고, 추론, 운동, 예술, 음악, 대인관계 등요. 이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같은 성애화가 되는 그러한 교육들은요. 아이들을 성인물의 뇌로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경험한 대로 뇌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것 이상으로 보고 듣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함부로 아무거나 먹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물컵에 독 한 방울만 넣어도 이거 우리 애들에게 먹이나요, 안 먹이나요? 절대 안 먹입니다. 왜? 먹는 것대로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되고 퍼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먹는 것 그 이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손으로 다 스며드는 겁니다. 이 뇌로.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과 이 뇌가 병들면요, 이 몸으로 다른 생명을 해야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이요.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 이러한 대중문화 또한 음란물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노출되어 있는 이 눈으로 그야말로 독을 먹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여자친구들 팬픽이나 웹툰 많이 봅니다.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하는 그런 음란한 것뿐 아니라 정체성 흔들리는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마 안에서도요. 저희가 공포스러운 거, 폭력적인 거, 안전지대를 보여주는 큰 친구들에게는 음란물이라고 하지만 나쁜 영상이라고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하는 오늘 그 교육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드라마 안에, 오징어 게임 이런 것 안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본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가요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가요도 그 안에 성적인 코드가 너무 많아서 성적인 행동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읽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 거 들으면요. 우리가 잘 때 이 알파파라고 하는 것이 숙면 코드로 들어갈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심령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뮤비 광고, 이 모든 무분별한 오픈 채팅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왜곡된 성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성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너무나도 소중한 너희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듯이 아무거나 보고 들으면 안 돼. 그것이 너희들을 형성시켜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가 19금은 19세 이상 보면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음란물이라고 하는 거,
음란하고 난잡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완전히 빼앗기는 건데요. 19세 이상? 아닙니다. 119세에 보던지 119에 실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음란물은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고 한 생명을 물건으로, 유물론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지간 안에서도 음란물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빠져있는 부부가 있다면 사실 부부의 관계도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음란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해한 환경들이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우리 아이들이 손 안에 들어있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나요? 네, 스마트폰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손안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중세 외국인 학교를 알게 된 지 한 몇 개월 되었는데요. 제가 그간에 오기 전에 이제 소통하고 어제 와서 이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선생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복 받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귀한 아이들이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바른 가치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이런 교육기관이 사실 많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커다란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너무나도 소중하더라고요. 이러한 규제를 갖고 있는 거,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조절하지만 내가 이걸 왜 조절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요, 전체 아이들 중에 이 스마트폰을 소지한 아이들이 거의 다예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인데도 거의 다 갖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 중고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라는 거죠. 거의 2.5명 중 1명이. 과의존은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중독이라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2.5명 중 1명이 음란물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한 번만 보면 알고리즘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음란물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물은 영상만이 아니라고 했죠. 사진이나 만화나 책 속에 그런 광고 안에도 모든 것들이 다 음란물인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전남 대학생 1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게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여줬고요. B그룹에게는 음란물, C그룹에게는 음란물과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가장 보면 안다는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게임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든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15분 동안 영상을 보여주고 집중력 게임입니다 라고 하고 다트 실험을 하게 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물을 걸어주니까 다 다트를 던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물을 사람의 얼굴로 바꿉니다.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험하는 영상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니까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친구입니다.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던져요? 아이고, 이거 얼굴에 꽂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사람한테 이거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사진이고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음란물을 본 친구에게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어요. 왜 던졌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냥 던지고 싶어서 던졌는데요? 라고 한 겁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15시간 본 게 아닙니다. 15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C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음란했던 영상을 본 친구들은요. 그냥 다 던집니다. 이번에도 던지죠? 사람의 눈이고 코고 어디든 이번에도 그냥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역시 던집니다. 모두 모두 별 없죠?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어떻게 이럴까요? 결국 C그룹은요, 8배나 얼굴이고 눈이고 사람에게 던졌다는 거죠. 과연 15분 동안 이 본 것이 어디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이 변화가 됐을까요? 바로 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먹는 것이 그대로 우리 몸 안에 흡수되듯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요, 이 무의식 속에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을 보지만 이 눈과 이 뇌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찰칵 완벽하게 무의식 속에 다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내재화된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음란물을 본 일반인의 뇌는요,
복층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도파민은요, 행복 호르몬입니다. 쾌감 호르몬이에요. 소확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가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어. 우와, 너무 좋아. 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 내가 엄마가 심부름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었지만 심부름을 했더니 엄마가 나로 인해 행복하대. 아, 나 다음에 또 심부름 해야지. 그럴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은 한 50, 60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란물은요, 이 도파민을 900 정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마약, 니코틴, 알코올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과하게 뿜어져 나온 이 도파민을 아래 수용체가 못 받아들이고 이 수용체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자극도 자극으로 여겨지지 않는 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인은 뇌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중독자, 음란물 중독자의 뇌는요, 강하게 도파민이 뿜어져 나고 뇌가 비어 있어요. 강하게 한 번에 너무나도 많이 뿜어져 나온 이 도파민은요, 단 한 번만으로도 보상회로 길을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네트워킹을 해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우리가 이 도파민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경험한 것들, 좋은 경험이면 그 길을 기억하고 아, 나 너무너무 좋아. 이 길을 또 해야지. 나 열심히 운동해야지. 나 열심히 악기 다뤄야지. 아, 나 친구랑 이렇게 체스 게임 하는데 너무 신났어. 이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단 한 번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면 가장 빠른 자극이 가장 빠른 보상이 이루어져서 단 한 번만으로도 중독의 뇌가 돼요. 그러면 이 뇌는요, 다른 걸 하지 않고 이것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고 악기를 안 다루고 대인관계랑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들이 다 가지치기 당해서 아까처럼 비워지는 뇌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집에 가서 나 노트북 열고 나 음란물 봐야지 했는데도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면 그 친구는 그 도파민을 좋은 것에 쓸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뇌과학이 발달이 되니까요. 이렇게 뇌 사진을 스캘러빙 기술인데요. 이 3차원으로 해서 색깔을 입힌 겁니다. 뇌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우리의 이 뇌가 구분이 되는 거죠. 3층의 대뇌 피질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된 일반인의 뇌인데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발레리븐 박사가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조사를 연구하는 박사님이셨는데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의 이 뇌가 이렇게 쪼그라다는 걸 알았는데 아니 그 옆에 더 쪼그라진 뇌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마약도 하지 않고 알코올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란물 중독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이 뇌에 각인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내재화가 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은 뇌가 쪼그라들고 기억력 떨어지고 나중에는 공격성까지 강해지는 사람의 인간됨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클라인 뇌 박사님이 결국엔 이 조사를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호기심을 갖고 있다. 호기심은 인류가 발달될 수 있는 너무 좋은 에너지다. 하지만 성적, 마약, 니코틴, 알코올, 이 호기심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적인 호기심이 들 수 있으나 그 자극을 그대로 내가 한번 경험해버리면 누가 기억한다 그랬죠? 내가 본 것을 누가 기억한다고요? 누가 기억하죠? 뇌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뇌는 단 한 번만으로도 강력한 보상 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를 더 큰 자극으로 나를 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더 큰 자극적인 걸 막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 봤을 때 어머 변태 같아 했는데 계속 보면요 이게 일반화가 되고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걸 찾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야 나도 재밌으니까 너도 봐 너도 봐 너도 봐 이게 바로 성희롱입니다. 상대방은 불쾌하고 막 끔찍한데 이걸 보라고 친구들이 권하고 이거 따라 해봐라는 성희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성희롱이 되었을 때 어른이고 아이고 적절한 조치가 이때 취해져야만 더 큰 중범죄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른들은요 메타인지가 가능해요. 나 너무나 중독돼 있네. 교육을 받으시면 나 내 망가졌나 봐. 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 생각을 이거 주체할 수가 없네. 하지만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못할 아직은 인지적인 조망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계속 들어가서 내가 음란물을 보는 이 시간 내가 쪼그라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빨간불 신호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결국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것을 모방하고 결국 성범죄로 간다라고 뇌 박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충북에 있는 7개 고등학교에 1,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혹시 음란물 보니?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본 아이들이요. 2명 중 1명이 성추행을 했고요.
3명 중 1명이 중강간을 했고 매일 30분 이내씩 본 아이들도 성범죄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N번방의 그 안승진이 이야기했어요. 왜 가까스에게 연락했죠? 네, 성적 호기심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 수 있나요? 제가 음란물 중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에 보면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즐겁게 캐비넷을 들고 가죠. 살인 시체를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한 여성이. 여러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전두엽의 기능이 쪼그라들고 망가지면요, 이러한 중범죄자,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음란물로부터 우리 아들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태적인 장면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16, 100명 중 16, 17명이. 그럼 이 친구들은요, 변태적인 걸 자연스럽게 여기면 변태가 되는 거죠. 집중력 당연히 감소하죠. 청소년 시기에 마땅히 성장할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친구가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성적인 것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들이 호소를 합니다. 음란물 중독이 된 친구,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면 한 친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상담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책을 통해서 자유에 대해서 3학년 때 배웠고요. 그래서 벌을 받는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란물 보면서 자유하는 걸 끊지 못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은요, 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긍지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피곤하고 안 보면 허전한 금단 증상까지 이렇게 충동을 느끼고요. 집착하게 되는 의존성까지. 결국엔 하지 말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벌금을 내는 성범죄자가 이 아이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전 세계적인 추세 아시죠? 우리 사람의 얼굴을 성인물과 합성을 시켜서 AI 기술로 딥페이크 만드는 걸 우리 아이들이 제작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보고 듣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는요, 한 번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호기심에 그냥 문나져 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런 성범죄자들이 나오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쪼그라들어서 저렇게 된대. 아우, 인생 너무 안 됐다. 올바른 교육을 받았으면 저 친구도 저런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애화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들 속에서 결국 우리의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대학교 들어가실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청년의 때를 이루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전한 공간이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들이 알려주고 이 애들이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요,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걸스토크라고 하는 이 책은 엄마가 아빠 꼬치를 제가 차마 못 읽었습니다. 생식기 위주의. 제가 가렸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성애화가 될 것 같아서. 차마 읽을 수 없는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에나 있을 법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들이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그대로 우리 아들이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 작은 도서관에까지 공공도서관에까지 있는 책들입니다. 사춘기 내용,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은 자유를요 너무나도 너무나게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몸에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오르가즘 어떻게 하면 어디를 만지면 알 수 있는지 찌릿찌릿 짜릿짜릿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이들이요, 정말, 이거 너무 좋은 거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하지?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자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코드도 너무 많지만 또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라는 이 책은요, 여성 친구들 생식기를 다 망가뜨리게 하는 책입니다. 비의과학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이것이 통과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렇게 들여다보고 만지게 하라는 내용들이 많고요. 우리가 생리 도구로 탐폰이 너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탐폰은요, 독성 쇼크를 일으키고 사망까지 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리 도구입니다. 그런데 탐폰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질의 길이가 이 탐폰의 길이와 맞는지 손가락을 넣어서 내 질의 길이를 재어보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생리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임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 딸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 딸 친구가 중학교 때 피임약을 생리를 안 하려고 먹었다라는 걸 7년 전에 이야기를 듣고, 저도 7년 전부터 이 성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제 7년차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인성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내용, 정보를 통해서 결국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이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이 책들을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받고
2020년도에 이 책들이 문제가 됐어요. 여성가족부가 나다운 책으로 220여 권을 모든 초중고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도서관에 넣었어요. 몇 권의 책들을 문제시화해서 뭐 법조인부터 의사들, 교사들, 전문가들이 이 책을 빼라고 이야기했죠.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몇 권의 책은 빠졌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지자체는 아까와 같은 그런 하워 베이비즈 메드라고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죠. 자, 이 책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유니세프, UNAIDS, 어, 유네스코, WHO라고 하는 국제기구는요, 성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만들었고 또 2018년도에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급진적인 캘리포니아, 아까 우리 부이사장님 말씀하셨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급진적인 교육을 어떻게까지 하냐면 아이들에게 학문, 성교, 국어, 성서를 알려주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와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겁게. 남자든 여자든 뭐 누구와든 LGBTQ 자유를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이야기해서 방법을 알려주고요. 저렇게 들여다보고 만지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파들로 많이 번역이 돼서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죠. 제가 가렸는데요. 아동들에게 학문 선교시 윤활유를 사용할 거, 섹스토이 살 수 있는 시간이나 돈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애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 바나나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바나나의 본질적인 의미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애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울산시와 서울시에서 유치원부터 이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반대하고 해서 예,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필터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교육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재작년이 되었는데요. 당진, 충청도 당진 너무나도 작은 시골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몇 분의 소장님들과 함께 이 교육을 하러 갔고 도서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 터놓고 얘기해요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 지금 함께 오신 소장님이신데 이런 책이 있어요 하고 갖고 오신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캘리포니아의 유네스코에서 권고했던 그 교육 그대로를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사파 그대로 있는 책이 그 작은 시골 학교의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관계 마음껏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가풍이신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적 과도한 지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준이 되시나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독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일반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본 아이들은 아, 이게 일반적인 거구나라고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에 있는 한 20몇 개의 지자체를 들어가 봤더니 일반 도서관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 봤습니다. 2003년도에 개정된, 만들어진 2003년도에 들어간 이 책, 2003년도에 발행된 이 책은 이렇게 많은 학교에 2004년도면 2004년도에 들어간 학교들 이런 책들이 이미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교육이 서구의 포괄적 성교육이 서구 유럽에서는 좋아할까요? 캐나다에서는요, 온타리오주가 이러한 교육이 법으로 제정이 되다 보니 아무리 포괄적인 성교육 그만하십시오라고 해도 동성애 교육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동성 간의 학문 성교를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교육까지 지금 들어간 것이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요 2,000명의 아이들을 자퇴시키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교육 2015년도, 16년도 많은 나라에서 투머치, 투순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빨리 이제 그만하라. 현수막을 걸고 부모님들이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지금 이 교육을 반대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성별을 바꾸겠다고 하면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성별을 바꾸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부모님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르노 이런 교육 하지 말라. 그런데 이 교육이 마치 선진국의 너무 좋은 모형이다 해서 들어온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거든요. 영국도 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 교육을 합법적으로 하는데 영국 정부가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교육부에 이러한 내용들,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유치원에게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 내용 학부모에게 알 권리 보여주고 알려주고 허락받고 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런 성적인 행동을 마음껏 해도 될 정도로 자라났을까요? 아까 뇌도 25세, 30세가 되어야 완성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건데 이 아이들의 이 몸의 성숙도는 그럼 어떨까요? 스키면 박사가 우리 몸 안의 성장을 그래프로 잘 표현해 준 건데요. 인파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찍이 20세까지
100%의 기능을 하도록 자라나는 과정 안에서 인파형은요, 우리의 면역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면역력이 자라면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일찍이 발달이 되죠. 면역력이 뭐 왕성하게 자라야 될 때 콜티졸 스트레스가 막 나오는 걸 게임이나 음란물 이런 거로 풀면 안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몸에 균형 있게 많은 좋은 호르몬들을 발현을 시키거든요. 체스하고 보드게임하고 하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소화기관, 내장기관뿐만 아니라 이 일반적인 이런 몸의 신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담배 절대 안 돼, 술 절대 안 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500만 원 벌금 내게 합니다. 왜일까요? 절대 금지가 돼 있죠? 아직 몸이 100% 성장이 안 된 아이들에게 알코올과 니코틴은요, 성인보다도 6배나 더 많이 모든 질환, 암으로부터 더 심각하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100%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야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죠? 우리 아들이 지금 100% 건물이 완성된 게 아닌데 잘못된 걸 쏟아 부으면 부자재들이 다 부실, 사가져서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요, 일반형보다 더 늦게 완성되는 게요, 생식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18세, 우리 아들들 막 190kg, 나보다 더 어른 같아. 막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음부 생식기뿐만 아니라 내음부 생식기도 피부 밀도까지 100%가 되어야 되고 생명을 만드는 그 훈련의 과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들의 이 정액은요, 72시간 만에 만들어져요. 이 정액은요, 최고의 테스토스테론, 최고의 호르몬, 단백질, 이런 최고의 성분들이 들어있고 72시간 만에 이것이 효소가 분비되면서 몸에 흡수가 되게 하는데 100% 생식기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몽정으로 빠져나가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이것을 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재흡수가 되면요, 최고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생식기가 발기부전, 너무나도 많은 질환에 아이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여자친구들은 어떨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균을요, 내부에 있는 유익균이 막을 수 있도록 100% 기능을 하는 게 20세까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내부 피부 밀도, 외부에서 작은 충격도 이 안에 있는 이 피부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0세까지 성장을 잘 이루는 것, 생명을 만드는 그 과정을 계속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접촉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유해균을 내부에 있는 유해균이 못 막으니까 성병 같은 것도 어른은 한두 가지 안고 오는 걸 7, 8가지 우리 여자친구들이 안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적정 법정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에요. 그건 정신적인, 신체적인 성장을 고려한 우리 아이들을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이진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평균 13.6세에 성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혹시 한국에서 성교육을 받으신 부모님 계시다면 아마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평균 13.6세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아이들이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인지하거든요. 아,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또 하나는 거짓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선택하는 이 아이의 삶이 이 아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고통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거짓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음주한 친구들, 술 마신 친구들, 우울해서 우울증 약을 먹은 친구들, 이 친구들의 건강을 조사하는데 성관계 경험률도 조사를 한 겁니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5만 7천 명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중에서 5.9%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5만 7천 명의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5.9%의 친구들이 성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94.1%는 열심히 졸업할 때까지 뭐 한 거죠? 열심히 질풍노도비를 견디고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9%의 그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언제쯤 경험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평균 13.6세였어요. 그럼 만이기 때문에 중2인 거죠. 그럼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정말로 생명교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 평균 청소년이 13.6세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피임 콘돔이 집단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15세에서 50세까지 성 경험이 언제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평균 몇 세였냐면요. 24.14세로 나옵니다. 그럼 60, 70, 80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훨씬 더 늦겠죠.
그럼 13.6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교과 개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도 따르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진들과 함께 교육의 기준을 두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섹슈얼리티 교육이 우리 교육 안에,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2005년도, 2012년도 개정안에 섹슈얼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 법조인들, 의료인들,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2022년도에 12월 달에 교육부가 고시했던 내용 속에서는요, 감사하게도 성 관련해서 섹슈얼리티가 삭제가 됐어요. 성평등, 수시까지 성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범죄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그 선으로만 성적 자기 결정권 의미를 이야기해야지 내가 성별도 바꿀 수 있고 대상도 내 마음대로까지 하는 성적 자기 결정을 하지 마세요 라고 제안을 뒀고 또 성적 자기 결정권도 그렇게 의미를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마음껏 성관계를 하라고 하는 이 교육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부터 교과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친구들에게 남자아이가 있는 곳에서 생식기 이 모양에다가 콘돔을 씌우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 우리 여자친구들이 엄마 나 오늘 너무 불쾌해. 엄마 나 너무너무 나 죄 지은 것 같아. 이런 교육을 받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 성관계를 위한 준비, 이제 성담론을 하는 거죠. 섹슈얼리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라고 적냐면 자, 이 미션은 지금부터 성관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왜냐면 세이프 섹스 교육이니까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미션은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미션 아닙니다.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배운 대로 깨끗이 몸 씻는다. 그 다음 콘돔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변형계 널뛰고 전두엽은 미비한 상황 속에서 성향화가 되는 이런 모든 책들과 교육 안에 이 아이들이 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만큼 자라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콘돔을 100%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콘돔이 100% PM이 될까요? 100% PM이 있을까요? 콘돔도 15%, 20% PM 실패율은 15%, 20% 임신 성공률입니다. 우리가 분자율을 놓고 계산할 수 있는데 10개의 공 중에 2개가 빨간 공이라고 했을 때 계속 꺼낸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빨간 공이 꺼내질 수도 있고 결국 맨 나중에 빨간 공이 꺼내집니다. 맞나요? 결국 임신을 한다는 거죠. 여아들에게는요, 피임약을 100%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임약이요, 합성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합성 에스트로겐은요, 이 뇌의 기능, 특히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짓 감정에 분노하고 불안하고 나를 맞고 자해를 하고 나중엔 자살감까지 가게 하는 것이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아이들 그렇게 거짓 감정에 이끌어 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합성 호르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전을 만들어요. 끈끈한 혈액을.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위험성에 대한 부작용은 알려주지 않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방법처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못된 선택과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몸이 되고 삶이 되는 거죠. 이 포괄적 성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친구들이 일찍이 성관계를 하다 보니 나라들마다 이러한 조사들을 했는데요. 미국의 띵크탱크 재단인 헤리티 재단은 추적 조사를 통해서 대표성과 실효성을 입증하고 정책에까지 반영합니다. 성관계를 늦게 할수록 결국 결과는 성병 감염률이 낮고 결혼 안정성 높아지고 엄마 자녀의 간염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행복감 더 커지고 우울증 덜 걸리고 혼외 임신율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었어요.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에서도 3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물었죠.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한 친구보다 오히려 우정을 나누는 우리 동성끼리 형제, 자매를 나누고 우리 이성끼리도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나눴던 친밀감, 의사소통 능력, 이런 안정감이 나중에 진짜 연애를 할 때 이 연애를요,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할 수 없는 청소년 시기에 어디쯤 갈까 어디쯤 갈까 손을 잡고 성적인 욕과 충동이 막 극대화되는 이 아이들이 어깨 동무하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결국엔 가면 안 되는 길까지 가는 것이 청소년기의 연애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성장할 거에 집중하고 연애는 보류할 수 있고 그 성장한 멋진 한 남성과 여성으로 자라나서 그 연애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라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 정도로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배운 대로 따라 해도 무방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 중세 외국인 학교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왜 이걸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그 길을 더 제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배운 대로 따라했더니 미혼모가 됐고 낙태를 하게 되고 성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어야 할까? 전 세계적인 흐름 안에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20대, 10대들이 자살률이 200배나 더 많아졌어요. 성별을 바꾸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결코 성별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고 더 큰 자살감.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두 개의 나라들이요. 한 나라들은 더 급진적인 나라를 가는 나라들은요. 법을 만들어서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도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프랑스가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나라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할까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빨간불에 건넜어? 또 사고 쳤어? 또 성관계했어? 자, 앞으로는 콘돔 들고 빨간불 건너라 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생명에 대한 경험을 있다 할지라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빨간불에 건넜구나. 이만하길 다행이야. 넌 너무나도 소중해. 이제는 파란불에 건너자. 자,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그 경이로움을 아이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한 어머님이 결혼한 딸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했어요. 사위랑 함께 식사를 대접받는데 선물도 주네요. 근데 이 딸이 준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동을 잘 주니 영상도 남자. 아, 뭐 언제 봐? 사진 찍어야 돼서. 아, 이걸 뭐. 할머니가 되신 걸 축하드리. 왜냐면 딸이 딩크족이었어요. 아기 안 낳을 거야. 그랬던 딸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네요. 난 너와 같은 딸, 난 너와 같은 존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생명을 낳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슬펐는데, 너를 닮은 또 아이를 귀한 아기를 만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최고의 이 기쁨이 바로 생명이죠. 여기는 시댁이에요. 네,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들 너무 기쁘셨잖아요. 네, 그 생명의 경이로운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만끽하기를 기대하며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헐리우드 영상도 있는데요. 네,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도 이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한 경이로움은요. 너무나도 숭고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건요. 임신되는 순간 첫 번째 수정한데요. 아빠의 정자에는 아빠로부터 받은 23개 염색체가 있고 엄마의 난자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23개 염색체가 있어서 첫 번째 만들어진 이 수정아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그 46개 염색체는 우리를 이렇게 자라도록 그 기본적인 모든 정보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이루어서 23번째 쌍이 XY로 만들어지면 남자, XX로 만들어지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신되는 순간 남자, 여자로 결정이 되고 그 순간 이런 머리카락색, 눈동자색, 몸의 신체 100가지 특징 이상이 이때 이미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명이에요. 왜냐면 자라거든요. 성장을 합니다. 7주, 8주 되었을 때 또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3주 만에 눈각이 만들어지고 6주 만에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붉은 게 뭘까요? 네, 심장이 임신된 지 22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만들어져서 뛰기 시작해요. 먼저 고강하게 되죠. 이 심장이 지금까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 때문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네. 어떻게 안 멈췄을까? 바로 생명을 관장하는 1층의 뇌관이 이때 7주, 8주 이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전잎 뿌리까지 만들어져요. 태어나서 1년 뒤에 씹을 텐데 이미 전잎 뿌리까지 만들어진 이 아기가 키가 몇 센치일까요? 1cm입니다. 우리 엄지손톱 길이만 한데요. 이 아기를 한번 담아보세요. 너무나도 놀랍죠? 이 놀라운 이 생명이요. 이 아기가 자랍니다. 한 달이 지나면 3개월인 심콩인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납니다. 예, 초중고 모든 친구들 다 만납니다. 저희가 선물로 다 줄 겁니다. 바로 엄지손가락만 해요. 우리 엄지공주 동화책 읽어보셨나요? 딱 이 모습으로 엄마 뱃속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소화기관, 내장기관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7개월은 이 모든 것들이 100% 기능하도록 자라나는 완벽한 사람이고요. 12주죠. 10주만 돼도 손톱 지문이 만들어집니다. 완벽한 사람. 이때 찌르면 아프기까지 해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대하는 그 태도를 오늘 이렇게 엄마의 자궁이다. 태아명 적어보고 아이들이 가져갈 거고요. 이렇게 요람으로도 우리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생명의 그 경이로움, 소중함,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음란물에 대한 절제 교육도 오늘 이루어질 텐데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 찬란하게 꽃을 피워야 될 20대를 잘 보내야 성인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내가 어떤 엄마가 될지 기대를 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정체성 흩날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엄마가 될래요. 난 아기를 많이 낳는 엄마가 될래요. 나 때리지 않는 아빠가 될래요. 아이들의 바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마약 교육 들어가면서 잠깐 생명 교육을 들어갔는데도 고등학교 친구가 자살하고 싶었던 경험을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또 낳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피드백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는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고 그 올바른 기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를 해준다는 거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문화 영역 안에서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확립된 아이들은 그 어떠한 유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가지치게 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되어 가는데요. 잘 닦인 도로 위에 성능동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죠. 저는 운전을 정말 잘합니다. 왼손을 많이 써서 우뇌가 발달이 돼가지고 공간 지각 파악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후진을 직진처럼 합니다. 그래서 부산까지도 갈 수가 있으나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마음껏 프리다운, 자유하고 싶어. 막 날씨도 좋고 막 달리고 싶어. 일탈, 엑셀을 막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라고 하는 이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죠. 지금의 이 교육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고 마음껏 성관계, 네가 최고야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아이들에게 준 것이 결국 벼랑 끝으로 낭떠러지로 가게 하는 이 질서를 위배한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죠. 너무 소중한 아이들, 그래 마음껏 놀아라고 펼쳐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껏 노는데 안전지대를 지나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익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서를 지키는 것, 남자로 여자로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특별한지, 그리고 얼마나 상호보완적인지,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음란물을 절제할 분명한 그 이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내 생명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듣고 먹는 것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말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멋진 성장을 이루고 가족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를 닮은 그 생명을 또 선물해 주는 것. 그렇게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때요.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곳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나라 속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를 건강한 이 나라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결국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교육입니다. 마음 안에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청소년 시기에 정말로 소중한 생명이라는구나. 내가 내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지 않고 마땅히 성장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정체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품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명과 가정과 사회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성품과 가치관으로 자라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애착 형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본질적으로 아픈 자아가 있어요. 모든 아이가. 왜 성별을 바꾸려고 할까? 이 아이가 왜 자신의 성별에 불만을 갖지? 무엇이 문제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아들이 여자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빠가 누나만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나가 잘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 이런 거 잘하더래.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도 아빠가 누나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나는 여자야. 그래서 자신의 성별을 여자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은요, 자라나면서 내 존재에 대한 의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아 존중감이, 자아 정체성이 올바르게 가정안에 형성이 돼야 되고, 내가 아들로 딸로 내가 얼마나 완벽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완벽한 존재인지를 가정안에서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육은 향후 또 제가 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성 가치관을 해야 되겠죠. 애착 형성 팁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애착 형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핍이 됐기 때문에 그 결핍을 잘못된 가짜 사랑에 우리 아이들이 빠지는 건데요. 애착 형성 가장 중요한 거 10초 허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해야만 난 널 사랑해가 아니라 내 모습 자체로 난 널 너무 사랑해. 10초를 이 아이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막 부끄럽고 막 민망해가지고 여러 말하고 막 등 두드리고 막 빙글빙글 돌리는 거 아니고요. 10초를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난 내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해. 이걸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은요, 면역력이 자라고요, 항암작용이 나오고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이 모든 호르몬들이 막 나오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성적인 요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알고 부정적이면 까돈요, 까도남, 쉽게 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네, 10초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실천해 주십시오. 네.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각각의 특별함으로 그 독보적인 존재로 우리들은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만난 또 다른 생명들. 인류의 반은요, 남자고 여자입니다. 각자 남자로 여자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우리 아이들은 배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우리 아이들이 또 너무나도 상호 보완적인 그 지수를 우리 아이들은 배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 남자가 노래를 부를 때 여자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받쳐지고 여자가 노래를 부를 때 남자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받쳐지죠.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이 극대화되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명력 넘치는 생명을 생명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하겠습니다. 처음 만든 AI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AI가 남자 여자의 혼성 합창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네. 너무나도 다른 얘기들이지만 가장 독보적이지만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하모니를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남편과 배우자와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모습, 여자가 남자를 대하는 모습, 서로를 경청하는 자세, 아주 소중히 여기는구나. 생명을 사는 그때는 서로를 위해 보여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네.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은요, 그런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분들이고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건강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중세 외국인 학교는 이런 교육을 선택하셨고 해오셨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학교 너무 감사드고요. 우리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십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